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받은 AOC가 말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여 1월 6일 의사당 그 문은 안쪽에서 비밀 경호국에서 열어준 것으로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꼬치꼬치 캐묻자 AOC는 화가 나서 의사당 문은 비밀 경호국이 안에서 자물쇠를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언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간에 의사당 비밀 경호국에서 전자잠금 제어 장치를 작동한 것을 풀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즉 비밀 경호국에서 열어주었다는 소리죠. 그러나 지금 인력위원회나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OC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꼬치꼬치 따져묻자 화가 나서 욱박질른다고 하는 소리가 바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기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를 할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역시 매몰차게 펠로시가 그건 공화당 몫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몫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내보내든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고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또한 낸시 펠로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임시 점유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 마피아 집안에서 오냐오냐 하고 크다 보니까 참 매몰차기도 하고 싸가지가 없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센터인 CDC 데이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장질환과 관련된 코비드 백신 주사 후에 보고된 사망 건수의 20%가 심장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치명적인 것이 오늘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CDC 통계 자료에 의하면 158만 8,772건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고 그 중에 29,460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망률이 부작용 사례에서 2.2%나 나타나고 있고 연구 장애는 55,008건으로 4.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의 안정성은 지금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WHO나 어느 한 곳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논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의 사망률이 무지무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카나다에 있는 하독이라고 하는 관 제조업체에 따르면 최근 30년 만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관의 주문 숫자는 일반 관의 숫자에 비하여 5%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역조현상이 되어 작은 관을 오다는 수량이 일반 관의 숫자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관 판매 개수로 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 오늘 관 제조업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관짝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 비하여 매출이 30 내지 40%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관 판매가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출시된 3월 이후에는 관의 판매가 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실제적으로 판매가 폭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자들의 대부분 단독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mRNA 주입 후에는 사망자가 요양원에서만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망자의 연령층도 다양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 제조업체 사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하우스 브랜드 품목을 지금 줄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우스 브랜드의 판매 부진과 독점 금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허브를 사용하여 많은 생산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론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들의 제품들을 모방하여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약 45개의 자체 브랜드에 23만 3천 개의 제품목을 지금 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 브랜드입니다. 판매처 및 소비자들 경우에도 비난이 쇄도하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45개 브랜드에 대한 비중을 점점 줄여가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카피하여 자사 제품으로 홍보 활동을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유리하게 하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독과점 위반 혐의로 많은 제소가 걸려 있으며 이에 따라 아마존에서는 최고 경영진에서 자체 브랜드 품목 수와 상품 수를 줄이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카타르 보건연구국의 발표에 따르면 자연 치유가 되었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영구적인 백신 기능을 체내에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RNA를 받은 사람들은 6개월 후면 그 효력이 5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계속 맞아야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있지만은 백신을 이용하여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양성 반응을 받았다가 나중에 회복된 사람들은 자연 면역력은 1%도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파우치나 왈렌스키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6개월이 지나면 55%까지 떨어진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후천성 면역이 결핍이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즈라는 것입니다. 지금 CDC나 FDA나 모든 곳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으나 이 전체 논문은 바로 NEJM이라고 불리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기재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분유 부족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분유 수입 관세 중단을 가결하였습니다. 여기에 421대 2로 가결이 되었는데 반대표를 던진 2명의 공화당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아 공화당 의원인 리 갈렌과 텍사스 하원 의원인 루이 고멀트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졸속적으로 급히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합니다고 2표가 반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묻지마 찬성으로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421대 2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분유에는 관세가 앞으로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플린 장군은 각 주 방위 사령관으로서 주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폭정에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지사는 주방위군 최고 사령관으로 방위군들의 안녕과 복지 또는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는 많은 주방위군들을 전역을 시킴에 따라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지사는 주방위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연방정부에 항가할 의무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P와 시그널 여론조사기관이 8월 2일 아리조나주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관한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지하는 캐리 레이크와 브레이크 마스터즈가 모두 예비선거가 석 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리 숫자로 경쟁자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이 두 후보는 모두 열린 남부국경, 인플레이션, 선거 무결성에 대하여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카리 레이크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경쟁자인 카린 랍슨의 약 12%를 앞서고 있습니다. 카리 레이크가 45.5%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카린 랍슨이 33.7%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 경선에 나서고 있는 브레이크 메스터스는 29.9%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경쟁자인 마크 브루노비치 17.9%에 12%를 역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예비선거는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트럼프의 지지를 얻은 후보들이 아리조나에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20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서 제외되길 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부하는 재단은 바로 게이츠 앤 밀린다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부자들은 세금이 막대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의 이사로 자녀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차세대의 전 재산이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이 그간 해온 행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헌신한 것은 없습니다. 자선단체라는 미명하에 자기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